네, 한밤의 미주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2일이고요. 토요일 자정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주마다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네. 방송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직 저는 조금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해요. 네. 이 시간에 내가 회사에, 내가 스튜디오에 약간 아직 이런. 여의도에 네. 이런 기분인데 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체득화하시면은 네. 앞으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맞겠죠? 그럼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는 게 꽤 커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벤트라든지 네.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제 네. 2주를 한 달 됐잖아요. 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겠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먹방하면서 방송하는 거는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뉴 추천 받아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근데 있는데 먹으면서 방송 해보셨어요? 없죠.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컵 들고 하는 것도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메뉴 추천 일단 받고요. 네, 일단. 부스러기 없는 걸로 부탁드리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없는 거, 부스러기 입에 없는 안 걸로. 묻는 안 걸로 그러면 추천드려요. ASMR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오기 ASMR 때문에 마이크라도 어떻게 하나 가져올까요? 하그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저희가 시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똑같이 10시 반에 똑같이 10시 반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서머 타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네. 보셨던 으흠. 시간대 그러니까 11시 반에 장이 시작되고 아침 6시에 장이 끝나는 그 클로징 벨 시간으로 다시 네.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조금 네. 일부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래도 투자하시는 시간이 너무 새벽대로 또 1시간이 남겨지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겠지만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새벽에 축구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새벽 4시에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거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으로 함께 하시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드려봅니다. 올무지개님이 미장 뒤로 밀리면 힘들 것 같다고 이게 사람이 습관이 무섭다고 하시는데 또 11시 반으로 또 네. 습관을 저희와 함께 들이시죠. 뭐 항상 이제 뭐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함께 안 하셔도 네. 1시간 정도는 어제장 보고 또 우리 미소 천사 김주영 연구원도 나오시고 네, 하기 건치 때문에 미소. 일부 꼭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스타트부터 아주 유익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 안 바뀌어요. 네, 10시 반으로 바뀌고 나서 유튜브 채팅창에 2부 같은 일부라고 남겨주셨었거든요. 또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2부 같은 일부. 2부 또 같은 시간이 또 90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꽤 길어요. 꽤 이거를 길죠. 괜찮으실지 저는 약간은 걱정은 돼요. 파이팅 해보죠. 재밌게 해볼게요,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다를 3분이나 떨었는데 괜찮으시고요. 자, 다우존스 1% 오. 이상, S&P 500 오늘 1% 역시 우와. 이상. 자, 나스닥 종합지수도 1.3%. 네, 저는 어제 네. 굉장히 새벽 시간대 걱정했던 것이 네,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는 1.3% 오르면서 18,300이지만 네. 나스닥 100 있잖아요. 네, 나스닥 100이 2만 선 위로 빠진 적이 근래 없거든요. 근데 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큰일 났다 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현물 시장에서는 1.3% 네. 올라주면서 18,300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네. 자, 서부 텍사스 원유 70.15달러, 자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언제 때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골드 프라이스 오늘 트로이온스당 2,754달러 네.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워낙에 지금 최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이 금 가격은 정말 지금 그래도 돌잔치를 하면 안 빠지지 된다. 않는다. 네.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돌잔치하면 안 된다.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 있다. 지금 한 50만 원 하나요? 지금 세팅값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1.3배에서 4배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한돈이. 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50 너끈이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그러면은 요만큼의 지금 50만 원 못 태웁니다. 네. 그 얘기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이 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좀 빠졌습니다. 음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금 실적 때문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고 나머지 크립토 관련주들은 코인베이스가 실적 미스가 나면서 네. 우수수 빠졌는데 비트코인이 살짝 물렸다가 네.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서 7만 1,000달러 이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24시간 동안 0.6%, 일주일 기준으로는 3.8%. 자, 오늘은 이더리움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7만 1,000달러를 음흠. 사수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 오르고요. 코인베이스가 4%대 상승입니다. 네, 어제 빠진 거를 다 만회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크립토가 요즘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랑 괴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음. 한 이틀, 3일. 네. 그랬는데 DJT는 오늘 또 빠지고 있고. DJT 제가 아까 봤을 때 꽤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 11%대 하락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DJT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하락입니다. DJT 오늘 많이 빠지는데 네. 사실 뭐 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선거가 너무 다가오니까 그렇죠. 뭐라 그런 거 있잖아. 테마주인데 이슈 소멸. 워낙에 지금 임박해 오면 이슈, 재료 소멸 이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탈출이 되고 지금 있지 다 않나. 지금 차트 보시면 한 4일째 쭉 내리꽂고 있는 DJT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전 투표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6,5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네. 파란색이 더 많은 지금 그래프가 나왔다. 요거는 트럼프에 우세하지 않다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 이제 네. 배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는 그리고 것인데.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확인을 해버린 뉴스가 된다면.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갔고 지금 그렇죠. 10% 빠지더라도 더 올랐을걸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10% 지금 내린 요 가격대가 10월 21일이고요. 그 전에 오르기 전에 몇 달러였었냐면 12달러, 13달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30달러, 지금 이만큼 빠져서 30달러거든요. 고점이 51달러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뉴스라기보다는 트위터에서 네. 나누는 의견을 봤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주가는 일단 굉장히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선거 직후에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뭐 정확한 뉴스 같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시각도 있다. 네,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다른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이야기를 내려주고 있는 게 지금 일주일 이내에 대선을 앞두고 네. 20% 이상 지금 DJT가 드롭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료 소멸이라는 거를 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있는 같습니다. 거죠. 하지만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현재 3%대 강세 이어갑니다.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도 사실은 이제 누가 되느냐 상관없이 괜찮다는 간타 이야기가 있죠. 나오긴 하는데 네. 그래서인지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조금 더 타고 올라주는 모습 네. 우리 퍼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뉴스가 전체적으로 실적, 특히 어제 실적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너무 있고 많았어요. 오늘은 네. 쉐브론과 지금 엑슨모빌로 대표되는 정유주가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입장인데 네. 사실 뉴스들이 그 둘한테 시선이 많이 꽂히지가 않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지금 요즘- 보시면 여기 다 아마존 이야기 나오고요. 네. 트럼프, 해리스 여기 나오고요. 제가 네. 한번 키워볼게요. 네. 이게 지금 야후 파이낸스 메인인데 해리스 트럼프, 애플, 인텔 이게 아까 나왔던 ISM 지표 관련인데 한번 지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럴까요? 어쨌든 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 오늘은 실적으로 믿고 간다라면서 아마존의 7%의 상승을 믿고 가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금리 결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놓치시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초반이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죠. 네. 자, 비농업 부문 오늘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의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자, 10만 6천 건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12,000건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도 민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8,000건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맞는 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건가 네. 싶기도 한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는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고 일자리를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해고됐다.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게 프라이빗이잖아요. 네. 민간 부문이면 공공 부문이 4만 건이 나오면서 여기 사이를 채워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 participation rate라고 하는 게 노동 참가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자발적인 이제 뭐 실업자 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네. 조사를 해서 스스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빼고 혹은 뭐 금치산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숫자를. 몇 명이나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느냐 네. 했을 때 62%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0.1%가 빠졌는데 네. 이것은 외국인의 노동 참가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뉴스로 나오기에는 지금 이민자, 불법 이민자 관련 이슈도 같이 껴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대선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네. 지금 0.1%가 더 빠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요것만 잠깐 자세히 보면요. 네. 자, 표상에서 요게 표를 확대하면 왼쪽이 안 보여서 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요거 풀로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12,000건이 나온 오늘의 비농업 부문이고요. 네. 자, 끝에 마이너스 28, 요게 민간 부문입니다. 전체가 12,000건, 비농업 부문 중에서 민간이 마이너스 28,000건. 그 중에서 굿즈 프로듀싱, 요거 제조하는 거잖아요. 네. 상품 제조가 마이너스 37,000이 찍혔습니다. 오. 그러니까 제조하는 분야가 다 안 좋았고요. 특히 요 끝에 가시면은 컨스트럭션, 건설 부문. 네. 건설 부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태풍 날씨가. 오고 허리케인 네. 오는데 할 누가 수가 하겠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전월에 27,000건이었는데 이번에 8,000건밖에 찍히지가 않았고요. 네. 밑에 보면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 마이너스 46,000건. 그 중에서도 내구재 주문. 내구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엄청 오래 가는 것들. 뭐 거의 뭐 약간 과장하자면 항공기, 뭐 무슨 뭐 교량, 중후장대. 뭐 그런 것들. 네.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이 네. 튼튼하고 큰 것들 이런 건데 이런 게 엄청 빠졌죠. 지난달에 마이너스 3,000이었는데 이번에 네. 마이너스 47,000이에요. 이것만 보셔도 네. 왜 쭉쭉 빠졌나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임시직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칼라도 포함되고 뭐 주로 서비스직에서 임시로 파트타임 고용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네. 태풍 영향 속에서 원래 정규직 풀타임 잡이었던 사람들도 템포러리로 돌려진 사람들이 있고요. 원래 템포러리였던 사람들은 휴직을 시켜버린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템포러리에서만 마이너스 48,000이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12,000건밖에 오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찍히지 않은 네. 이게 비농업 부문 공공부문 정부 데이터와 네. 민간 데이터가 합쳐진 게 이 정도니까 상당히 좋지는 않았다. 아쉬웠다. 아쉬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잠깐 밑에만 같이 보자면요. 네. S&P 글로벌은 제조업 PMI가 잘 나왔지만 네.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ISM이 문제인데 네. 이게 시장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이게 2023년 7월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 그래서 계속해서 7개월째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서 네. 지금 제조 업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뉴스가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U.S. manufacturing activity falls to lowest level since July 2023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눈이 굉장히 부릅뜨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상당히 업황이 안 좋다라는 네. 이야기 네. 오늘 전해드리고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 내용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기분 좋게 전문가 연결해서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성정모 연구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장은 결국에는 AI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어제 이제 뭐 애플 실적보다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AI 생태계 뭐 직접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존이 좀 중요했는데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보다 더 많은 이제 캐펙스 지출이 들어갔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더 이제 많은 AI 지출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그에 맞춰서 좀 AI 섹터 위주로 또 한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고용 지표가 꽤나 망가졌는데 이거는 좀 일회성 요인이 많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FOMC가 또 다가왔다 보니까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금리 결국엔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어쨌든 내릴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AI 또 챗GPT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애플 제외하고 또 조금 시장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기업이 현재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이 좀 경쟁이 진입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오픈 AI의 챗 GPT가 이전부터 이제 서치 GPT라고 이제 퍼플렉시티 AI 같은 그런 검색 엔진형 AI 검색 엔진을 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하루가 지났으니까 어제 공식적으로 챗GPT 서치 기능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뭐 단독으로 이제 서치 GPT 그런 홈페이지 플랫폼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챗GPT에서 일단은 유료 가입자들한테 먼저 제공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제공할 거라고 하고 있고 결국 이 서치 GPT가 현재 좀 퍼플렉시티 같은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1번, 2번, 3번 해서 출처가 적혀 있고 조금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내부에 그 안에 이제 뭔가 좀 이미지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독특한 검색 엔진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엔진 시장을 조금 퍼플렉시티나 이런 챗 GPT 이 서치 기능이 도입된 게 좀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현재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약간 퍼플렉시티나 이런 챗 GPT, 그리고 최근에는 또 메타에서도 메타 AI 검색 엔진을 출시한다 그런 루머가 계속해서 돌고 있거든요. 점점 경쟁이 이렇게 경쟁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늘 구글이 조금 이 소식에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련해서 뭔가 퍼플렉시티도 현재 계속해서 그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뭐 메타에서도 메타 AI를 통한 검색 엔진 출시한다 하고 또 이제 오픈 AI에서도 서치 GPT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AI 검색 엔진 시장이 클수록 같이 함께 크는 산업이 이 뉴스 미디어 산업입니다. 이 뉴스 미디어 하면은 과거에는 분명히 신문사였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올드한 신문사들은 조금 미국에선 업계 정리가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이제 신문사들도 조금 디지털 전환 그런 걸 이뤄낸 기업들만 이제 주식시장에도 살아남아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P 500 안에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지난 5월에 오픈 AI하고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 오픈 AI에서 서치 GPT나 챗 GPT에 이제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갖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워치, 배런스 이런 뉴스 컨텐츠 사용할 때 앞으로 돈을 주고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고 최근에도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 중에도 메타 플랫폼이 이제 그 톰슨 로이터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로이터 기사를 우리 메타 AI에서 뉴스를 보여주겠다 그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함의점이 큽니다. 기존의 검색 엔진, 뭐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하면은 뉴스 웹사이트, 그러니까 그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을 해줘서 그 언론사 내에 뭔가 구독을 유도한다던가 언론사의 광고 그런 걸로 이제 언론사가 돈을 벌었는데 AI 검색 엔진은 아무래도 웹사이트로 연결을 해주지 않고 AI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다 보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네 언론사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래서 조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뭔가 이런 오픈 AI나 뭐 메타 AI 그리고 퍼플렉시티 이런 기업들이 다 라이선스 계약을 조금 해주려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언론사 기업들도 분명히 시장에서 아주 간과봤던 기업들인데 최근에 조금 주목할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 중 하나가 이 뉴욕타임스인데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하나로 치면은 한 시가총액 한 15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상장사입니다. 근데 뉴욕타임스는 조금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랑 다르게 자기들 몸값을 올리고자 상당히 이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냥 오픈 AI나 뭐 퍼플렉시티, 메타하고 그냥 계약을 순조롭게 맺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엔 자기들이 이제 협상 우위를 갖고자 조금 더 많은 돈을 달라 그런 걸 이제 요청하고 있는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컨텐츠 사용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중단 요구 성명을 보냈고 또 지난 연말에도 오픈 AI를 상대로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도 오픈 AI가
우리 뉴욕타임스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뉴욕타임스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알파벳 같은 경우엔 어쨌든 이렇게 오픈 AI의 챗 GPT의 검색 엔진이 좀 결합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상대적 약세의 흐름이 조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게 주가가 거의 한 3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도전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언론사 하면 정말 올드한 주식인데 최근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검색 엔진들과 조금 서비스를 같이 협력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뉴욕타임스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신문 이런 느낌이잖아요. 레거시한 것들인데 AI와 함께 하면서 몸값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참 재밌게 느껴집니다. 저희 진 사이트도 몸값을 좀 올려야 될 텐데요. 이런 AI를 접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AI로 인해서 지금 이런 레거시 업체, 레거시 신문사까지도 움직이고 있고 사실 AI로 시작된 거에 IT 하드웨어에서 전력 인프라에서 SMR까지 투자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기대도 꽤나 높은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AI가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근데 또 그 확장되는 와중에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전력 인프라인데 어제 미국 증시에 대표적인 전력 인프라 기업 2개가 동시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S&P 500 내 대표적인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 하면은 GE 버누바, 이튼 코퍼레이션, 그리고 퀀타 서비스, 허벨 그 정도가 이제 4개 기업 정도가 S&P 500에 있는 기업인데 그중 2개인 이튼하고 퀀타 서비스가 전력 인프라 관련한 기업 중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기서 조금 함의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랑 가이던스는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주가 하락이 소폭 나타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했던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이튼 코퍼레이션은 이 전력 사업도 하지만 근데 항공우주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전력 사업은 계속해서 워팡이 워낙 좋아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는데 이튼의 항공우주 사업 쪽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잉이 파업을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자체가 현재 조금 사업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우주 부분이 조금 가이던스가 낮아진 거지 전력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이 좋다는 거를 현재 사상 최고 수주 잔고로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나오고 있는 흥미로운 내용 중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전력 사업 신규 주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재 주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만약에 이튼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고 현재 속도로 납품을 하면은 앞으로 9년 동안 이 사업할 수 있는 먹거리를 현재 수주한 받아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납품해야 할 전력 인프라 장비가 정말 많아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튼 코퍼레이션 측에서도 내년도에 이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더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기 위해 그래서 캐펙스도 좀 증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튼 측에서도 약간 최근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처럼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력 인프라 시장도 확실히 투자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력 인프라 두 번째 기업 중 하나인 이 퀀타 서비스도 이튼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력 인프라 사업은 워낙 좋아서 실적도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계속 높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전력 인프라 사업 외에도 그 전선 지중화라고 해가지고 미국 서부에는 워낙 이제 산불이 자주 나다 보니까 그 전선들을 이제 그 산불 나지 않도록 조금 땅에 파묻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조금 최근에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전선 지중화 사업부가 가이던스 하향돼서 이번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온 거지 여전히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특히 여기는 이제 변압기 생산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계속해서 길어질 정도로 정말 막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변압기랑 이 차단기 관련해서는 공급망 제약이 지속될 정도로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 퀀타 서비스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SMR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좀 전력 인프라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SMR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SMR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통해 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도 다들 천연가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전력 관련해서 현재 얼마나 수요가 많은지 볼 수 있는 게 이미 2025년, 26년, 27년 이 송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미 계약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현재도 입찰이 정말 활발하게 사업 수주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재 속도로 생산하면 앞으로 9년 동안 먹거리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퀀타 서비스에서는 송전이랑 변전소 건설 관련해선 향후 20년의 전력 수요 증가 사이클에 들어가 있고 현재 그 사이클상 아주 초기의 단계에 불과하다라면서 뭐 사실상 야구로 치면은 이제 1이닝 초 시작했다 전력 인프라 사업은 그런 식으로 이 퀀타 서비스 CEO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뭐 아직도 뭐 야구로 치면 진짜 1이닝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미국에는 이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랑 국가가 급성장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인프라를 깔았었거든요. 미국 국가 내에. 근데 이게 당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지은 인프라다 보니까 이 송전 시설들도 이제 연한이 거의 50년, 60년, 많게는 80년 넘어가는 그 송전선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오래된 걸 방치하다 보면은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산불도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수요가 있고 거의 이제 세계대전 이후로 100년 만에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수요다 보니까 이렇게 퀀타 서비스 측에서는 전력 인프라 수요 앞으로 20년 동안 먹거리가 있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뭐 앞으로 얼마나 이 투자 사이클이 강력해질 건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왔는데 지난 3월 달에만 해도 2030년에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하는 양이 뭐 400테라와트시 그렇게 전망이 됐는데 근데 이번 9월에 이제 6개월 사이에 앞으로 2030년에 한 600테라와트시 뭐 기존 전망치보다 1.5배 증가한 그런 이제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하는 것만 앞으로 2030년까지 뭐 연평균 23% 증가 예상된다 하고 있고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이 전력 유틸리티 기업은 전력 인프라 관련한 이 지출을 늘려야 되고 그 지출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게 이런 데이터로 현재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로 뭐 이튼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 외에 조금 항공우주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항공우주 사업이 최근 보잉 파업 이슈 때문에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전력 인프라 기업 중에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상승률이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퀀타 서비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더 전력 인프라 사업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세가 뭐 시장 움직임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사실상 이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뭐 국내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핫한 GE 버노바라고 볼 수 있는데 GE 버노바 같은 경우엔 특히 퀀타 서비스에서 이야기했던 앞으로 전력 문제 해결은 SMR이 아니라 천연가스로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GE 버노바는 그런 전력 인프라에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다 하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미국의 인프라, 전력 인프라 진짜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이 이번에 오면서 네. 정전이 굉장히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깔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기회 창출인가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쪽으로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정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이야기 안 하고 가면 안 되겠죠. 현재 아마존이 주가가 보니까 7% 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성정모 연구원. 아무래도 아마존이 오늘 정말 이제 실적이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쩌면은 이번에 뭐 아직 그 엔비디아는 실적을 발표 안 했지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 중에는 실적 내용이 가장 좋았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이 특히 상당히 놀라웠던 거는 보통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단계에서 아마존은 역사상 항상 투자를 정말 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기업이었다 보니까 조금 성장 사이클에 들어갈 때는 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마진 악화를 감수하는 기업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성장이 나타나면서도 수익성도 마진도 더 같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좀 흥미로운 게 AWS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비용 절감을 계속 이뤄내고 있고 그리고 AWS 자체도 AI를 통해 성장이 재가속화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하면은 뭐 AWS 사업이 이제는 메인 비즈니스지만 조금 부가 사업으로 그런 이제 이커머스 사업 그쪽도 뭐 북미 지역에 워낙 많은 투자를 진행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북미 지역 외에도 뭐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그렇게 유럽에도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아마존이 그런 해외 지역에서도 이제 당일 배송을 확대하고 뭐 배송 효율성을 개선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외 지역도 마진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광고 수익도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익성 높은 사업들인데 광고나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 계속해서 수익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수익 성장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3대 클라우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다 마쳤고 메타 플랫폼까지 실적 발표를 다 마쳤는데 이들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AI 관련한 캐펙스 지출 더 늘릴 거다. 그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도 이번 분기하고 좀 비슷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지만 구글은 항상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했고 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현재 엔비디아 이 서버만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면은 배송 지연만 없다면 계속해서 투자할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투자하는 이 캐펙스 지출의 절반 이상이 다 엔비디아 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런 업체들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AI 생태계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존이 오늘 실적 워낙 좋게 발표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래도 좀 사상 최고가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주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제프 베조스 전 창업자가 주가가 그 200달러만 되면은 정말 귀신같이 자동 매도를 걸어놔가지고 이 200달러의 벽을 현재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가 내년 말까지 이제 그 아마존 주식 매각 계획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 이게 좀 200달러를 넘어서면은 좀 더 랠리가 확실히 붙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프 베조스 CEO가 계속해서 이제 200달러만 되면 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신규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200달러를 완전히 넘어서는 걸 보고 그렇게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오늘 이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베조스 때문이었군요. 200달러를 못 찍는 범인을 이유가. 찾았습니다. 법인 잡았다 야 아빠고 성정모 연구원께서 법인을 색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유가 있었네요. 200달러 20센트였어요. 200달러 20센트. 예, 오늘 과연 이 고점을 넘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 방송. 네. 오늘 안에 뚫게 되면은 또 네. 제프 베조스가 파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근데 자동 매도 걸어놨다고 하면은 팔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200달러 아까 성정모 연구원은 그런 언급을 주셨죠. 200달러가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 더 붙을 것이다. 그 제프 베조스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라는 건데. 아이비들이 지금 250달러에 걸어놨으니까 네. 상당히 기대해 봄직하다. 네. 하지만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존은 없습니다. 지금 199.99. 한번 볼까요? 네, 진짜 귀신같이. 200달러 찍었어요. 아, 찍었습니까? 지금 200달러 찍었어요. 7.29. 그러면서 지금 200달러 찍었다가 199.99달러 찍었다가 지금 지금 200.23. 200.303 사상 이것만 최고가. 지금 1시간 동안 중계될 것 같은데 7.3% 지금 우와. 올라주고 있는데 우와. 요새 오늘 주가 흐름이 이제 밀어 올리려고 작정한 주가 흐름이긴 하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매수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바뀐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와 200.3 사상 최고치 과연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거의 지금 핸드폰 들어서 네, 매수할 지금. 기세인데요. 아니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한 돈이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내려갔죠. 199.8로. 이게 훅 찍고 내려오고 네. 아마 틱으로 보면 난리가 났을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와 매도가 지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꽉 차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차트 자체가 네, 일일 난리가 차트를 났습니다. 보면은 지금 상단에 엄청 걸려 있고 어허. 전체적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가 아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네. 오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지 오늘 아마존과 애플은 두 번, 세 번 사실 해도 네. 무방하고 맞아요. 현재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친구들이 물론 올라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유가의 2% 상승 덕인지 그거가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엑소모빌 그렇게까지 보합이에요. 미미해요 지금. 엑소모빌 보합입니다, 여러분. 네, 엑슨모빌이 제가 제 화면을 바꿀게요. 네. 엑슨모빌이 오늘 지금 0.02% 심지어 빠지고 있고요. 네. 쉐브론만 3% 올라주고 있는데 네. 3% 정도면 그냥 평상시에 유가가 한 2% 올랐을 때 보여주는 그런 측면의 오늘 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쉐브론이 오늘 비용 절감하겠다 100억 네. 달러 규모의
발표를 한 거를 통해서 네. 플러스 유가 상승 요 정도가 3%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지금 오일 관련주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음. 나머지 지금 정유업체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인프라 회사들은 다 지금 빨개요. 하락이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제한적인 모습의 오늘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WTI 같은 경우는 1.3%대 강세로 딱 70.21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3%대 함께 올라주면서 73.76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다이스 전체적으로 네. 초록불 네. 많이 보여주고 있고 빅스가 6%, 7% 가량 오, 지금 빠져주고요. 네,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애플 제외하고 전체 초록불 음흠. 켜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제가 정리해놨는데 네, 애플만 홀로 빨간불 1.5% 빠지고 있고요. 네, 자, EV 오늘 중국에서 지난 10월에 인도 대수를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쫙 내놨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주고 테슬라까지 함께 오르고 있고요. 음흠. 또 섹터별로 보시면은 네. 갑자기 이렇게 찌그러졌을까요? 왜 이럴까요? 잠깐만요. 제 화면으로 자, 볼까요? 네. 포드와 GM도 오늘은 함께. 함께 0.8%, 1.5%. 네. GM이 요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조금 탄력은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의 내용이 달랐는데 예. 포드와 같이 갈 수는 없죠. 네, 메리바라 CEO가 확실히 오랫동안 GM을 끌면서 네. 조금 GM이 잘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기차에서도 어제 뉴스를 제가 하나 못 전해드렸는데 포드에서 네. 이 포드의 가장 잘 나가는 차종 중에 하나인 F150 픽업 트럭. 네. 요게 전기차 버전이 라이트닝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생산을 중단한다. 저희 했어요. 했습니까? 네. 요 뉴스가 있어서 어제 상당히 출렁였었는데 괜히 말했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새벽 시간에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6주 동안 F150의 전기차 버전 네. 다운을 하면서 뭐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다. 그 차가 사실 저는 드림카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왜냐면 그냥 픽업 트럭이 아니고 네. 텍사스라든지 아까 뭐 플로리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데서 데서. 전기 쇼티지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차에 있는 전기를 네. 뽑아서 집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을 하면 네. 그 하우스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그 뭐라고 해야 하나의 될까요?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가 되는. 오. 심지어 에어컨을 며칠을 켜놔도 될 정도의 전력량이거든요. 진짜요? 왜냐면 80배에서 100kW시니까 아. 자동차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거 플러스 완벽한 캠핑용 차량 네. 뭐 이렇게 해서 각광 받았었는데 판매량과 그 일종의 수율이라고 할까요? 차량 자체가 잘 못 나와요. 아, 네. 수율이 높지 그러다 않다. 보니까 아무리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이래도 차라리 포드는 브론코 내연기관차 많이 파는 게 낫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쉬운 포드입니다. 그래도 반등을 하기는 하네요. 오늘 0.8%대 반등 주면서 10.37 지나가고 있고요. 신기한 게 귀신같이 10달러는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앞자리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본다고. 요거 그런 두 의미에서 자릿수가 포드에게 의미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올라서는데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10년이 걸렸어요. 이 두 자릿수에 되게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포드의 이 CEO분 네. 계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은 여전히 199.95입니다. 200달러를 넘겨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도 함께 1%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0.4% 약세를 보이면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중화권 매출에 대한 아쉬운 약간 섭섭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인텔이 조금 더 오르네요. 8.9%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9%까지 점차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인텔의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 실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인텔 같은 경우 3분기 매출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심지어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텔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매출이 잘 나온 이유가 네.
이번에 발표해서 음흠. 탑재되기 시작한 PC용 뭐라고 할까요? CPU. 네. CPU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오. 물론 이게 잘 나왔지만 어제 발표된 AMD의 신형 9800 3D였나요? 네. 새로운 CPU가 어제 AMD 발표가. 가정용을 발표를 했는데 무참히 짓밟혔긴 했는데요. 스펙에서. 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팔렸고 음흠. 그 수요가 이번에 실적으로. 다 음흠. 반영이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매출과 EPS에서 둘 다 매출은 컨센 상회했는데 EPS가 살짝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를.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잘했다.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클라이언트 컴퓨팅 음흠. 여기서 좀 빠졌는데 데이터 센터용 컴퓨팅 9% 올랐고요. 오호. 네트워크 쪽에서 4% 올랐습니다. 네. 파운드리가 빠지긴 했었는데 컨센서스에 사실 많이 붙은 쪽에서 빠졌어요. 네. 지난 해보단 빠졌지만 음흠. 컨센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프로그래머블 칩 요게 알테라라는 부분인데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고 이 알테라를 분사하겠다. 그리고 혹은 매각하겠다. 요 얘기가 9월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돌아가는 센서, 네. 라이다 센서 개발하는 모빌아이 8% 빠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퀄컴에서 인텔을 인수하겠다라고 할 때 뭘 인수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알테라 아니면 파운드리 아니면 기존 제조, CPU 제조단 그러니까 요거 돈이 얘기가 되거나 나오거든요. 성장성이 있거나. 나머지는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모빌아이가 이제 야심차게 인텔이 인수하긴 했는데 네. 요게 미래가 있는가? 특히 요게 라이다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음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비전 센서로 성공을 해버리면 이 회사가 쓸모가 없어져요. 안녕.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성공을 해버리게 된다면. 왜냐하면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성공시키면 이 모빌아이의 가장 좋은 제품군이 의미가 없어서 네. 다만 그건 있어요. 모빌아이 같은 곳에서 라이다를 만드는데 네. 요새 어디 탑재되는지 아세요? 라이다 핸드폰?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 라이다가 필요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필요하네요. 그러네. 중국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 유명한 그 로봇 그 청소기 제품들이 네. 전 세계 탑3가 다 중국 건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성능이 좋거든요. 오. 라이다 다 이쪽에서 북미 지역에서 사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다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니겠네요. 엄청 생각해보니까. 뭐 그거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지도를 그려버리잖아요. 네. 그 수준으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있을 텐데 자동차 기본 수요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4분기 가이던스 여기가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네. 컨센을 중위값으로 상회했습니다. 음. 컨센서스가 136억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 음흠. 그런데 이 매출 가이던스가 중위값을 보면은 네. 여기가 136을 넘어요. 아. 왜냐하면 상단이 140달러가 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왔고 EPS 플러스 12센트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번에 EPS가 마이너스 0.46달러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EPS 가이던스 네.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뭐랄까 가이던스. 좋은 매출과 EPS라 하긴 그렇지만 가이던스 측면에서 좋았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밝힌 내용이 시장을 조금 출렁이게 한 게 네. 지금 고객사 파운드리 고객사 중에 네. 1.8나노 고객사가 두 곳이 있대요. 오. 사실 TSMC에서도 2나노 하려고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지금 트랜지션 하고 있잖아요. 1.8나노짜리 고객사가 이미 두 곳이 있다. 그리고 연간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6% 찍었거든요. 네. 매출이. 그런데 다음 성장이 연간 5%다. 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좀 줬고요. 네. 특히 2026년부터 파운드리 분야에서 수익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오. 요거 어닝콜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내년과 25년까지는 자사 중심의 제품. 파운드리만 생산할 거다라는 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 팔리고 있다는 게 루나 레이크인가요? 그런 칩셋인데 네. 요거 다음 칩셋은 파운드리로 인텔 만들겠다. 파운드리로 예정돼 있고요. 아. 이번에 나온 건 TSMC 3나노 의뢰 제품이에요. 아하. 그래서 요거를
자기가 다음 자체로. 거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인텔은 8%대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2%대 상승인 가운데 AMD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1%의 약세 보여주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고요. 오늘 파이낸셜 섹터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실적 잘 나왔던 마스터카드, 비자 함께 1% 내외의 상승인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빠지고 있고요. 보잉이 4%가량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보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잉 얘기를 빼먹고 까먹었네요. 2부에서 그러니까요. 3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잉은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3부에서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호재성 뉴스가 전해지면서 현재 보잉은 4%의 반등을 주면서 좀 기분 좋은 초록불을 오랜만에 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저희 두 분께서 지금 이야기 열심히 나누고 계시는데 네.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TV 보시다 말고 핸드폰 한번 꺼내시면 네. 딱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3부로 좀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네.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못한 게 너무 기대해 많네요. 주시면서 네. 어쩜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할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이게 미국 시장의 신기함입니다. 네. 저희한테도 나눠주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요. 자, 로봇 청소기 이야기 해주시는데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